네, 김진아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 보시면은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전체적인 큰 틀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 진단 지금부터 저희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미와 꿀벌님, 이순희님, 안녕하세요. 글 남겨주셨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해주셨더라도 혹시라도 근래에 저희가 했거나 혹은 다른 진단 프로그램에서 봐드릴 경우에는 종목 링크를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더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형광업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6,200원이요. 6,200원.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지금 어이구 약간 손실 구간이세요. 10% 조금 넘게. 꽤 많이 봤죠. 네, 13% 정도 손실률 나오는데요. 시청자님이 이 종목 어떻게 사셨어요? 아이고, 네. 잘 모르니까 방송을 보고 샀습니다요. 아, 방송에서 혹시 네. 그때 어떤 점이 좋다고 얘기했다거나 아니면 목표가나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저기 방송에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앞으로 하는 일도 잘 된다고. 하는 일도 잘 된다. 아, 예.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손절들 뭐 고려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세요? 저기 하면 안 되면 손절이라도 해야죠. 아,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목표가 있으세요? 예? 마음속에 목표가 원하시는 가격 있으세요? 아니, 그분들이 예. 그래서 한 8,000원 무난히 간다고 사업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8,000원이 가능할지, 만약에 안 되면 원금 회복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좀 밀리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잠시만요. 예. 아마 본업 가치 때문에 추천을 받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자동차 부품 회사로 나타나는데요. 과연 이 종목 최근에 부진 이유 그리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회사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상장된 회사들은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주식 투자들의 대부분은 주가가 일단 올라가냐, 올라가지 못하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멀티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한 4배, 5배밖에 거래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돼요. 일부 좀 프리미엄 받는 회사들이 있다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쪽에서 이제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회사들이 일부 있고, 내지는 대부분의 현대 기아차 위주로, 매출 비중이, 있었다가 해외 쪽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멀티플 확장이 좀 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대형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대차 쪽 물량 비중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 한 40%가 해외 매출 비중인데 해외 매출 비중이 GM이나 크라이슬러나 이쪽 위주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한데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를 찾아야 할 텐데 지금 마땅히 트리거를 찾을 만한 것들이 찾아보자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형광업 같은 경우 하루 거래량이 14만 주예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거래량이 적은 상태거든요. 요거는 예를 들면 인력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은 찾자면 단기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사실 좀 괜찮아요. 회사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에 1조 1천억 했던 상황에 영업이익이 592억 나왔고요. 올해 컨센서스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660억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멀티플이 거의 지금 5배가 안 되는 상태까지 내려온 상태라서 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단기 매매로 들어가셨으면은 종목 잘못 매수하신 거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려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들고 가셔도
충분히 먹고 나오실 만한 종목인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품 회사들이 본인 회사들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를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차 물량이 굉장히 많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수출 비중을 좀 다변화해서 고객사 물량을 현대기아차 물량 아닌 물량을 좀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국내 상장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목표 주가는 6,7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800원 제시해드리는데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간은 좀 여유 있으세요? 예? 기간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계획도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요. 그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회사는 괜찮은데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 6,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대원광업 알아봤습니다. 자주 또 얘기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쪽도 좀 봐주세요. 거래가 또 원활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수하시더라도 매도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은 대원광업 알아봤습니다.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 정보 얻으실 만한 데가 많지 않으시다 하시면은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 노크해 주세요.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가 콕 집어서 바로바로 알려드리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금년님 오셨고요. 절파고TV님, 조이님은 또 종목 진단 신청으로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서 하나 골라봤고요.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했죠. 한미반도체 그 다음 타자로는 또 제주반도체가 한창 주가가 잘 갔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요즘 제주반도체는 아직까지 좀 감감무소식이죠. 이 종목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정우군투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4,200원입니다. 비중이 5%. 이제 좀 살 땐가 싶으셔서 약간만 사신 것 같은데 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제주반도체 요즘의 흐름입니다. 과연 좀 쉬다가 갈지 바닥이 어딜지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파르게 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냉정하게 보자면 네. 테마로 올라갔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겠지만 시가총액이 한 갑자기 2천억 했던 주식이 뭐 8천억, 1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액티브한 수급보다는 패시브 수급이 붙어요. 그래서 지금 가령 뭐 요거랑은 사실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신풍제약을 보면 지금 신풍제약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시총이 아직도 8,900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패시브 수급이 붙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밀리려면 꽤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일단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내용적인 부분들은 뭐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언제부터 올랐냐? 작년 11월 달부터 주가가 올랐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얘기 나온 게 인공지능 AI죠. 근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온디바이스 AI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뭐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면 뭐 연결고리가 짓자면 되게 많아요. 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팹리스 구도의 회사고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국내에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과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찾자라고 하면은 뭐 칩셋미디어, 제주반도체, 이런 가온칩스 뭐 이런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 대부분이 지금 약간 고 멀티플 확장을 받으면서 AI 테마나 좀 엮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차트로 보면은 60일선 일단 깨졌어요. 깨졌고 저점 기준으로 볼 때는 일단 22,200원 지지해주느냐, 지지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세는 완전하게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2,200원이 지지가 돼야 된다. 이 지지선 깨지면은 물량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후 이제 목표 주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정고점 부분 3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아마 연말 연초에 그 뜨거운 시세를 다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다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요. 중요한 점 22,200원 지지력 테스트 이 부분 지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표가 33,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정우분투님 잘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5%여서 아마 사실 때도 긴가민가 하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은 지금 뭐 최상급의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 테스트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진단 감사드립니다. 정우분투님 보고 계시네요. 화이팅 하세요. 아마 다른 비중 훨씬 더 많은 종목에 수익 잘 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251-8200번 열어두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공국산업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네, 9,000원에 10%요. 최근 한 일주일 내에 사셨거나 아니면 예. 1년 전에 사셨거나 어떤 거? 일주일 전에 샀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 종목이 지금 단기에 한 10% 정도 수익 내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로 매수하게 되셨나요? 네, 원통용 배터리도 하고, 음, 그 TCC라는 그 회사가 한 5,000원짜리가 7만원, 8만원 갔어요. 그쵸.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하는 TCC 스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이 주식도 갈 거다. 한 2만원, 3만원 가지 않나 아. 생각하고 샀습니다. TCC 스틸, 제2의 TCC 스틸이 동국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 모멘텀을 보신 건데 지금 예. 수익 구간이셔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한 2만원, 3만원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아, 네.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계획이신 건데 적절한지 저희가 좀 네. 알아볼게요. 예, 예. 예, 동국산업입니다. 알게 모르게 살짝 잘 갔네요.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 좋습니다. 3개월 만에 100% 갔네요.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5,0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 선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AI, 반도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님 실력자분이신지 이거를 또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 수익 구간이신데 동국산업 장기 투자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렇게 업황 기준으로 보면 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일단 대규모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출 밴드가 한 6천억대에서 한 8천억 정도 사이에 또 노는 회사고요. 일단 2022년도 영업이익 12억 나왔고 2023년 마이너스 210억 적자입니다.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 매출액이 거의 작년이랑 거의 동일하게 7,500억에 영업이익 100억 정도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싸냐 비싸냐로 논하자면 굉장히 비싼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게 왜 올랐냐라고 찾자면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하게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보자면 경쟁사 기준으로 보면은 상신 EDP가 있고 신흥 SEC가 있어요. 상승 EDP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피어그룹으로만 비교해드리면은 이 회사 단 한 번도 5년 동안의 역성장 없이 영업이익 300억씩 나는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 지금 멀티플 5배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신흥 SE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멀티플 14배 정도 받는데 이런 회사는 지금 매출액 6,400억에 영업이익 482억이에요. 꾸준하게 역성장 없이 19년도 영업이익 200억대에서 지금 올해 컨센 기준 428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영업 환경에서 성공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동국산업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해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철강 쪽도 하고 건설 쪽도 하고 하는데 이제 내용을 좀 찾자면 대부분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랑 뭐 냉연 강판 이쪽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결론 지어서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건 뭐 배터리 관련된 어떤 약간의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신 거는 특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다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일단 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세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는 5일선이 좀 약간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자면 5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시면 20일선 깨지면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절 라인을 좀 넓게 잡아드리면 손절 라인은 8,34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에는 실적이 지금 좀 별로다.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공장이 예. 한 10월 달에 준공한다고 그래요. 원통용 배터리.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좀 가져가 볼까 하는데요. 네. 원통형 배터리 이 모멘텀을 상당히 좀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차장님 의견 어떠세요? 10월쯤에 모멘텀 나올 때까지. 10월이면 네. 이제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저는 지금 3분기. 2차전지 네. 3분기 실적 나올.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라고 네네.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거의 뭐 이제 실적 기준 보게 되면은 6월에다가 연결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60일까지니까 네. 보통 9월 말 정도쯤이면 기본적으로 2차전지 섹터들 이게 동국산업 2차전지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왜 올라갔냐 지금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신규 매출이 없고 공장도 증설이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000원에서 단기간 10,000원까지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서 추세가 깨진다 한들 10월까지 기다려본다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는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2차전지 배터리 섹터들이 지금은 저는 바닥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닝이 좀 약간 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메탈 가격들 반등이 일부 좀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0월 달까지는 유효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좀 가지고 가셔도 된다. 대신에 그래도 그냥 무턱대고 가지고 가시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선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300원 정도 때 가격이 깨지면 비중 조절이라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 비중 확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번 좀 네. 고민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동국산업 알아봤습니다. 나는 이 종목에 이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과연 시장에서도 동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문상 차장님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지금 보니까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김성수님 들어오셨고요. 메인님도 안녕하세요. 빵장TV님께서도 종목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게시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비 자연인 아마 일찍 주식 투자로 대박 내셔가지고 노후 준비하셔서
자연인이 하고 싶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비 자연인. 슈어 소프트테크 신청해 주셨고요. 5,500원 매수가입니다. 비중 7%. 내려가면 비중 20%까지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하셨는데 지금 아주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얼마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실까요? 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과연 추가 매수하기에 적합한 종목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모호한데요. 그나마 이 매출 비중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자동차 쪽이랑 국방 우주항공 원자력 쪽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이 끊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가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장한 지 아마 일자로 보면은 작년 4월에 상장을 한 거면 6월 7일. 그러면 보유예수 물량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확인은 조금은 안 되는데 일단은 주주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대주주가 40% 갖고 있고 현대차가 7%, 우리 사주가 1.6%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981억인데 작년이 600억 했는데 올해 탑라인에서 성장이 일부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주당 5,3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멀티플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올해 가이던스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한 14배 정도 거래되는데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 기준 종목들 같은 경우가 거의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 거래되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신규 상장 종목 상장된 지 한 1년도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보통은 이제 락업 기준으로 6개월, 뭐 12개월, 뭐 18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보유예수가.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4월쯤 되면은 묵혀 있었던 물량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락업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면 락업 물량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 한번 판단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락업을 물량을 보니까요. 6개월짜리는 지났고요. 1년짜리가 최대 주주 물량 한 23% 정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과연? 그러면 나올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어느 정도 멀티플을 고평가 받을 만한 부분들, 특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올해 900억에 영업이익 140억 정도 차지하면 한 20배 정도만 주면은 지금 현재 멀티플은 3,200억 이상은 좀 갈만한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시총 기준으로는 그러면 업사이드로는 한 30% 내지 25%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개월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더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사는 거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이쪽 저쪽 좀 다방면으로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추가 매수해서 더 가져가 볼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슈어 소프트테크 현재 있는 비중으로 수익 잘 내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비 자연인님의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이 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뭐 다른 프로에서 봐드린 종목은 계속 주소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쪽하고 2차전지 쪽 종목군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메이님께서 올려주신 한국BNC입니다. 오늘은 자주 보지 않았던 종목군들 신청 많이 해주셨어요. 뭐 대원강업도 오늘 그랬고 동국산업도 자주 신청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닌데 한국BNC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3월 달에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났네요.
이 메인님께서 사신 가격이 8,460원. 따라가서 사셨나 봅니다. 10% 비중입니다. 4월 말까지 보유 고민 중이라고 하시고요. 비중 더 실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두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써주셨는데 보니까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2배 간 종목이 많네요. 이 종목도 연초에 4,000원 미만이었던 종목이 현재는 8,000원대까지 가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었던 건지, 우리 시청자님 잘 사신 건지, 추가 매수는 해도 될지, 한국 BNC 4월 말까지면은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설정하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보톡스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국내 회사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메디톡스 있고 휴젤 있고 그리고 대웅제약도 있고 여기 한국 BNC도 며칠 전에 품목 허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뭐 휴온스 뭐 이런 회사들도 많고요. 진출하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홀 A 균주, 그러니까 이제 균주에 있어서 본인들이 균주의 그 원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뭐 휴젤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뭐 이런 기타 관련된 홀 A 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 균주를 훔쳐서 복제를 해가지고 임상을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다들 이제 메디톡스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톡스는 흔히들 투자자들이 회자하기에는 메디톡스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법무법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소송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었고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간 거는 저 품목호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뭐 약간 뭐 21일 날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세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총 기대값보다 굉장히 많이 비싼 상태고요. 시가총액 5,500억에 영업이 60억 하는 회사이면 멀티플 기준으로 거의 지금 200배가 넘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비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 BNC를 그냥 매매용으로만 보셨으면 매매용으로 그냥 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타 다른 어떤 경쟁 피어 그룹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디톡스가 멀티플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휴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이거 보면은 휴젤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20배네요. 20배고 메디톡스가 22배입니다. 근데 한국 BNC는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136배.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회사냐라고 보자면 그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이 된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고무적인 일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8,460원이시면 반등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은 7,89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금 회복하시면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기사로는 비만 쪽으로도 엮이던데 이쪽 모멘텀은 좀 힘들까요? 그거는 제가 사실 내용을 지금 보느라 비만 쪽은 파이프라인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BNC 이 종목이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이신 건데 짧게 들어가셨으니까 이 종목 강한 탄력보다는 좀 짧게 원금 회복하면은 나오는 방향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690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비중을 더 실어도 될런지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의견 드렸으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곱씹고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로 좀 더 확실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톡스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오른 게 있었네요. 사실 다른 종목군들은 너무 안 좋은데 이 종목도 올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좀 많이 갔습니다. 다음으로 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은 시간 동안에 전화도 계속 좀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02325-8200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메인님 역시나 비만 이야기 해주시네요. 비만 쪽 보고 들어간 거라 하하 해주셨는데 비만이 요즘에 펩트론이나 이쪽도 잠잠하더라고요. 비만으로 생각을 안 했던 삼천당 제약이 또 오늘 홈런을 터뜨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 어디에서 또 호재가 나올지 제약바이오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메인님, 저희 진단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종목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용선제이님의 가온칩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반도체도 보고, 가온칩스도 보고, 디자인하우스 쪽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10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가 벌써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가온칩스. 우리 시청자님은 10만 9천 원에 사셨어요. 10만 9천 원에 비중이 15%입니다. 10만 9천 원에 사셨는데 오늘 딱 만 원 빠진 가격이에요. 9만 9,500원. 여기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만 원 빠진 가격이 아니고 1,000원 빠진 가격이죠. 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 잘 사신 건지,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쉬었다가 지금 계단식으로 다시 슈팅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위쪽으로 뻗어 올라갈지, 아래쪽으로 꺾일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가온칩스.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내용은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수주 받았던 부분들이 되게 의미 있는 수주가 몇 개가 최근에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를 제공을 했는데요. 수주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 거의 대부분 수주 증가율 기준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 패밀리 디자인 하우스들 같은 경우가 매출 사이즈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IDM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들인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하우스랑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 계약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가 파운드리 사업부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온칩스 같은 주식들 고 멀티플 받고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의 대부분 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시장 분위기는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산업,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NPU거든요. 특히나 이제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가 디자인하우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채택이 된다,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전 내용적인 부분들도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제주반도체는 상담을 드렸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 동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 가이던스 기준으로 작년 매출액이 600억 했고 올해 가이던스 1000억 보고 영업이익이 44억에 79억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밸류에이션 되게 비싼 건 맞습니다. 비싼 거는 맞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지금 가온칩스 내재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가온칩스 시총이 1조 1000억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가총액이 용이 될 만한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는 AI 추론 시장이 급성장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온칩스를 대체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보자면 딱히 보여지진 않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펀더멘탈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만한 종목은 또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다른 피어그룹 비교해서 밸류에이션 해본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크니컬하게 접근도 또 따로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라인 제시해드리면은 좀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은 8,550원 제시해드리고요. 85,500원. 8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은 12만 원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온칩스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뭐 숫자가 찍힌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이런 부분보다 가능성 보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넓게 설정을 해봤는데요. 아래쪽으로 지지선, 그러니까 손절 라인 85,5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정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10만 원 부근에서 다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목 12만 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간혹 들어오시는 우리 용선재희님 이렇게 가온칩스 최근에 매수를 하셨었네요. 다음으로는 보겠습니다. 지금 불개미님 계시고요. 한영란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JY님이 조금 더 먼저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Y님이 신청해주신 바이오 종목이네요. LNC 바이오. LNC 바이오를 28,7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8%입니다. 회사는 좋은데 올라가질 않네요 하셨어요. 어떤 측면을 좀 좋게 보셨던지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또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손실폭이 꽤 커졌습니다. 보통 20% 넘게 손실을 내시면은 손절하기 무서워하시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비중이 다행히도 높지는 않습니다. 28,700원에 비중 8%. 먼저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진단 들어갑니다. 좀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종목은 최근 좀 이야기도 많이 안 나오고 부진한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LNC 바이오가 거의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어가는 바이오 시장에 가장 기대해볼 만한 씨앗 중에 하나였는데 네. 최근에 저도 관심을 좀 안 보다가 보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네요. 이게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도 굉장히 좋은 데 받았고 그리고 일단 2대 주주가 VIP 자산운용인데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주가가 좀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1년도에 21년도죠. 21년도 영업이익이 135 찍고 나서 22년도, 23년도 실적이 좀 절었죠. 22년도 일단은 매출 사이즈는 성장을 했지만 이익률이 좀 일부 훼손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익률 훼손이 좀 있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요 회사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30%만 유지가 되면은 매출 사이즈가 1,000억 단 미만이어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은 꾸준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어떤 시장에서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 중에 하나였었는데 2년 연속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못 나오게 되면서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은 좀 바닥인 거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고요. 메가카티가 대표적인 무릎 연골 재생 치료제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매출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성장은 해요. 성장을 하는데 비용단에서 계속적으로 이익률을 훼손하는 부분들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용을 조금은 뜯어보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또 개발비 이슈랑도 좀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일회성으로 순이익이 한 500억 정도 찍혔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일회성으로 이익률이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구간에는 없어요. 그러면 올해도 매출액 성장은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700억대 유지가 되고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만 유지만 되면 그래도 턴이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바닥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업사이드 한 15%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도 시청자분 매수가까지는 안 오겠네요. 네. 그냥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8% 비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 매수 가격은 22,9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좀 넓게 잡아드려서 2022년 최저점
이 가격이 17,350원이거든요. 좀 넓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LNC바이오 맞습니다. 시청자님이 회사는 좋은데 올라가질 않네요 하셨는데요. 회사는 좋은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예상과 달리 다소 좀 부진했던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 드렸어요.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균 매수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실 테니까 이럴 경우에 원금 회복하시고 나오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LNC바이오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또 많은 종목을 쭉 써주고 계신데 샤론구토님이 지금 들어오셨는데 저희 제주반도체 오늘 세 번째 종목인가요? 봤습니다. 저희 마무리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앞에 살짝만 좀 돌려봐 주세요. 그러면 내일장 전략 알아볼게요. 내일장에서 중요한 점 어떤 걸까요, 차장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좀 압축적으로 IT 테크 업종 중에서도 HBM 밸류체인 위주로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연초 작년 하반기부터 세부 테마 관련해서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조금씩 추세가 조금씩 이제 밀리고 꺾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은 뭔가 타이트한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든 CXL이든 대부분의 종목단 보면은 다 PCB 단 업체들이 테마주로 좀 엮여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워낙 주가가 무겁고 그리고 무언가 시장에서 새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는 점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주도주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이제 반도체 테크 업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AI 가속기 관련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아직은 양상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테크윈 같은 경우가 이제 SK 하이닉스 벤더 기준으로 HBM 검사 장비 납품하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종목으로 2차전지 섹터 하나 갖고 왔는데 에코프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종목까지 좀 챙겨주셨어요. 종목이 점차 압축되는 장세가 될 것이다.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관심 종목 콕콕 집어서 드렸습니다. 이들 종목도 예전부터 사실 이 시간에 몇 번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들고 계시면 수익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계속 지켜봐도 좋겠다.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지문상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